안녕하십니까, 레고팜TV의 이무현입니다. 금일 준비한 영상은 재개발 지역에서 입주권 한 개만 보유한 1세대 1주택을 구성하는 조합원이 입주권을 매도했을 때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증산 2구역 조합원이 문의한 사항이고요. 조건은 이렇습니다. 2017년 1월 19일에 관리처분 인가가 났고, 이분이 2017년 6월 20일에 주택을 취득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주하는 과정에서 공가 처리가 되고 건물이 철거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1월 현재 1세대 1주택으로 증산 2구역 입주권 한 개만 보유한 상황에서 매도를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분의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나올 것이냐 안 나올 것이냐, 아니면 중과세 들 것이냐 일반 과세 들 것이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세금 관련해서는 깜빡하면 넘어가고 나중에 가서 매매를 진행하고 나서 세금이 부과되는 그런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이분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일반 세율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매도한다면. 다행히 매도하기 전에 양도소득세를 검토하셔서 세금 나오는 일은 없겠네요. 기본적으로 입주권에 대해서 한번 용어 정의를 해보죠. 입주권은 향후에 새롭게 지어지는 아파트에 대해서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주택이 아니에요. 그렇죠? 입주할 수 있는 권리예요, 권리. 그리고 입주권이라는 것은 기존에 이렇게 재개발 지역의 주택으로 있다가 관리처분 인가가 남으로 인해서 입주권을 변하는 겁니다. 또한 재개발 과정은 조금 변화가 있어요. 상황이 변하는 건데, 양도소득세법에서는 관리처분 인가일에 주택이 입주권으로 변한다라는 규정만 있고 그 이후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근데 재개발 지역에서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이주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그 주택에 대해서 소유자가 거주를 하든 임차인이 거주를 하든 거주를 하고 있다가 이제 이사를 가게 되고 이주로 인해서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죠. 그러고 나면 그 공가 처리 날짜가 나와요. 다 이사를 가고 나면 그 집에 대해서 수도, 전기, 가스를 끊죠. 그걸 폐전 처리한다고 하죠. 그리고 나서 조합에서 이제 이주관리팀에서 공가 확인증을 발급을 하죠. 조합에도 서류가 남을 거고, 지자체로도 그 서류가 통보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구역에서 이주가 끝나고 나면 이제 철거가 진행되고, 철거 이후에는 아파트 신축 공사가 시작이 되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보통 1세대 1주택 2년 보유, 8인대책 이후로는 2년 거주 의무 기간도 있습니다만, 그럼 1세대 1주택 2년 보유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지고서 따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 요건이 적용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주택 상태로 2년을 보유했다는 조건이 따르는 겁니다. 근데 보통은 재개발 지역에서 관리처분 인가 이후 공가처리 된 날짜까지 기간이 짧게는 7, 8개월, 길게는 한 1년 6개월 걸릴 수도 있겠죠.
실무상에서 주택으로 보는 시기는요, 양도소득세라는 것은 현황 부과의 원칙, 그 사실 부과의 원칙이 적용이 되니까 공가 처리 날짜까지는 주택으로 보는 겁니다. 사람이 거주를 했잖아요. 어떤 주인이 거주를 했든 임차인이 거주를 했든. 그리고 나서 공가 처리가 되고 나서 철거하기 전까지 그 기간 동안에는 주택이 아니라 어떤 건물의 상태로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면 양도소득세에서 바라볼 때는 이제 건물 철거일이 아니라 그 공가 처리된 날짜를 가지고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거잖아요, 본인이. 그 부분을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2019년 1월 19일에 관리처분 인가가 떨어졌으니까 입주권으로 바뀌었고, 공가 처리 되기 전인 2019년 6월에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을 취득했죠. 그리고 나서 9월 20일에 공가 처리를 했어요. 그러면 6월 20일부터 9월 20일까지 주택으로서의 보유한 기간은 3개월밖에 안 되는 거예요. 9월 20일 이후부터는 순수하게 입주권의 상태로 보유한 기간이에요. 입주권은 주택 수에는 포함이 됩니다만 주택이 아니에요.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논하는 겁니다. 따라서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이 3개월밖에 안 되니까 2019년 11월 현재 그 주택 입주권을 매도한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전혀 적용이 되지 않는 거고, 입주권을 가지고서 과세를 하는 건데, 입주권은 권리잖아요. 그러면 주택에 대해서 중과세가 적용되는 거니까 입주권은 중과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만 남은 차액에 대해서 계산을 해서 일반 세율로 적용이 되겠죠. 입주권은 1년 미만은 단기 세율이 적용되고 1년 이상부터는 일반 세율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분의 경우라면 입주하고 나서 바로 매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증산 2구역 같은 경우에 공사 기간이 33개월인데 보통 이제 재개발 지역에서 공사 기간을 한 3년이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그 공사하는 과정상에서는 그 기간은 인정을 못 받습니다만 입주하면서는 그 공사 기간을 인정을 받아요. 보유 기간으로. 따라서 자기가 취득일로부터 공가 처리까지 3개월 기간이 있었고 뒤에 입주한다면 공사 기간이 33개월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합하면 36개월이 되는 거고 2년 보유 요건을 다 충족했죠. 다행히 이분은 2017년 파리 대책 이전에 주택을 매수했으니까 2년 거주 의무는 없잖아요. 보유 요건만 충족하면 되니까 증산 2구역이 입주 시기가 2022년 3월 말경으로 예정이 돼 있으니까 그 3월 이후에 매도하면 양도소득세는 없이 비과세 되겠다. 다만 금액에 대해서는 이제 상당히 금액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9억 미만의 경우에 비과세고 9억이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또 따로 계산을 해야 될 부분이 조금 나오겠죠. 재개발 지역이 참 다양하죠. 입주권 하나만 있고 다른 주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비과세가 되지 않는다는 이런 부분도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또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2017년 8월 2일 이후, 그러니까 8월 3일부터 입주권을 취득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면 주택 재개발 지역에서 관리처분이 났고 2017년 8월 2일 이후에 뭐 주택이 됐든 입주권이 됐든 취득을 한 경우라면 2년 거주 요건이 들어가죠. 그러면서도 그 입주권 한 개만 소유한 그러한 조합원의 경우라면 입주하면서 공사기간 부분이 중요하지는 않죠. 그것은
보유 기간에 불과한 거고요. 2년 거주 기간을 채워야 되니까 입주하고 나서 2년을 본인이 직접 거주해야만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논할 수가 있는 거죠. 그쵸? 그 세법이 좀 복잡한 듯 하지만 잘 정리해보면 의외로 간단한 부분이에요. 다만 이러한 규정들 때문에 실무에서는 물건들이 잘 안 나와요. 세금 부분 때문에. 입주장에서도 물건들이 그렇게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지금 이 문의한 이 조합원의 경우에는 보유 2년을 채워야 주택으로서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매매를 진행한다면 양도소득세가 일반과세된다. 일반과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입주하고 나서 곧바로 매매를 진행하면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1세대 1주택 1조합원의 경우에 취득 시기에 따라서도 좀 유동적이죠. 2년 거주 요건이 있느냐 없느냐 부분도 구분이 되죠. 구역을 달리한다라고 본다면 이런 부분이 있고요. 여기까지 해서 이제 양도소득세가 관련돼서는 그래서 매매를 진행하기 전에 세무사하고 상담을 거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라고 보여지고요. 실무에서 중개를 하시는 공인중개사분들도 알면서도 놓치기 쉬운 부분들이에요. 사소한 부분들이고 간단한 부분이지만 그래서 늘상 공부해야 되고 신경을 써야 될 부분들이 있네요. 여기까지 영상을 준비해 보았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